현장에서 안전이 흔들리는 순간은 대개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작은 신호를 조직이 놓치지 않도록 경영과 현장의 책임을 명확히 연결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사와 우리 모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만 실무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교육은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오늘 구성은 이렇게 갑니다. 먼저 법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적용 대상과 중대재해의 기준을 짚습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실행증빙을 정리하고요. 이어서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기본 행동, 작업 중지와 보고 방법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와 상신 흐름, 그리고 꼭 기억할 한 줄을 남기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사고가 난 뒤의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경영이 안전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장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예산, 인력, 점검과 개선이 하나의 체계로 돌아가는지를 봅니다. 우리 조직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일관된 관리와 기록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책임자까지 범위를 봅니다. 또 우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파견, 도급 등으로 함께 일하는 인력의 안전도 포함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울타리 안팎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합적으로 본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중 추락, 협착, 질식, 화재나 폭발 같은 사고로 사망이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다수의 중상자가 생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급성중독처럼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직업성 질병도 이 범주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 유형이 아니라 위험 징후를 빨리 잡는 쪽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핵심 의무는 크게 4가지로 묶어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것. 둘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것, 즉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돌릴 것. 셋째, 필요한 인력과 예산, 장비 같은 자원을 제공할 것. 넷째, 교육과 점검, 그리고 실행 증빙을 문서로 남길 것. 결국 체계, 평가, 자원, 기록이 한 세트입니다. 이제 회사가 해야 할 일을 좀 더 실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경영진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안전 목표와 책임, 의사결정 회의체, 이슈 상신 기준을 정합니다. 둘째, 현장 위험성 평가는 정기 점검만이 아니라 작업 변경, 공정 추가, 협력사 투입 같은 변화 시점에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셋째, 개선 조치에 필요한 예산과 공기, 인력을 실제로 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점검, 조치 결과를 일관된 양식으로 남겨 재발 방지까지 연결합니다. 그럼 임직원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작업 전 위험 요인 확인과 기본 수칙 준수입니다. 보호구 착용, 작업 절차, 설비 점검 같은 기본이 사고를 가장 많이 줄입니다. 둘째, 작업 중지 권한을 현명하게 쓰는 겁니다. 위험을 느꼈다면 멈추고 안전한 상태를 만든 뒤 재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사고뿐 아니라 아차 사고, 즉 니어미스도 보고합니다. 작은 징후가 공유될수록 큰 사고를 막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와 에스컬레이션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위험 발견이나 작업 중지는 즉시 현장 리더에게 공유하고 동시에 회사의 안전보건 담당 채널로 접수합니다. 중상 가능성, 설비 중대 고장, 화재나 누출처럼 확산 우려가 있으면 즉시 상위 관리자와 비상 연락망으로 단계 상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보다 안전을 먼저 선택합니다. 오늘부터 현장에서 위험을 보면 멈추고 보고하고 함께 개선합시다. 세부 절차와 연락처는 사내 포털의 안전보건 정책 페이지와 안전보건팀으로 확인해 주세요.